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 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금요일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8월 달 내도록 금요일만 되면 관망세 때문에 안 좋았던 장을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주에 한번 금요일도 좋았고 오늘도 연달아서 좋았던 좀 금요일장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2주째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번 주를 놓고 봤을 때 외인 매수세가 2조 1천억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뭐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뭐 비차익 거래도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연초 이후로 이후로는 그 좀 가장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8월달 시장 하락할 때 제가 시장 하락할 때 제가 2010년부터 시장의 외인 지분율 추이를 좀 쭉 설명드리면서 외인 지분율이 30% 이하권으로는 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이 딱 그 변곡점을 찍고 다시 외인이 들어옵니다. 현재 한 32%가량. 사실 여기서 외인 매도가 다시 크게 좀 나오면서 한국 비중이 더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 뭐 기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인 매도가 다시 크게 나오진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금요일 날 대형주들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0% 상승 흐름 나왔었죠. LG전자. 금요일장 가장 큰 이슈가 오랜만에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받았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LG전자랑 SK그룹도 방문했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도 방문했죠. 그 전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이 그 동일한 이슈로 또 반응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장에도 좀 가장 강한 이슈였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LG전자가 이렇게 10%가 올랐으니까요. 사실 장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어요. 한 3, 4%가량 올랐었던 것 같은데 1시 30분쯤 넘어서 기사가 좀 떴었던 게 LG이노텍에서 애플카 TF팀 꾸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어렴풋하던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가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좀 쭉쭉 올랐는데 LG전자 기관 외인 뭐 쌍끌이 매수 나왔습니다. LG전자 주주분들이 사실 그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LG전자 주력이 가전인데 상반기에 내구재 소비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으니까 밀렸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런 전장 쪽으로 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고 확실한 건 그 트리거를 애플이 당겨준 겁니다. 비슷한 예로 전에 LG화학도 일반 화학기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구조 변화될 때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LG전자랑 애플의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LG전자의 평가가 단순 가전기업에서 전장 쪽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됐다라고 보고요. 삼성그룹도 일부 그렇긴 하지만 LG전자도 사실 자동차 전장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최근에 비오니아라고 자동차 그 자율주행 업체도 인수를 했었는데 2018년도 때도 사실 그 자동차 부품 업체,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ZKW도 인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멕시코 공장도 또 이슈가 나왔던 게 여기 멕시코 공장도 저번 주 금요일에 나온 뉴스가 2배로 확장을 한다라는 뉴스도 사실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테마성 이슈가 절대 아니고 이런 구조 변화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결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일단 가전기업에서 이렇게 전장기업으로 구조 변화는 보이지만 이로 인한 성장은 아직 잡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까지도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완벽해지는 건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다라고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LG이노텍도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편인데 매출에서 그 애플량 매출 비중이 매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7년에 한 50%가량 그리고 19년에 65%가량 됐었고요. 올해 1분기 때는 또 한 70%가량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 충분히 이것도 목숨을 걸 만한 사이즈라고 보이고요. 그 증거로 이게 또 TF팀도 만들었다는 거죠. LG노텍은 이게 또 애플카랑 또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핵심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요일장도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6.5
6.4% 가량 상승 흐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밴더로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죠. 여기도 LG 이노텍이랑 LG 이노텍을 통해서 최종 납품되는 구조다 보니까 5.6% 상승 마감했는데,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외로 뭐 한 3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기가 이제 해외 거래 업체로 그 LG 마그나 파워 트레인이랑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부품 수출하는데, 배터리 모터 하우징이랑 뭐 엔드 플레이트 이런 친환경 라인업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또 LG화학에서 그 또 LFP 배터리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일단 2차전지 쪽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게 대주전자 재료랑 나노 신소재가 또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옵니다. 둘 다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뜬금포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강하게 쓰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지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2차전지 애널리스트 분도 정확하게는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들로 따지자면 뭐 애플 고성능 스마트폰에 음극재가 적용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애플카에 또 음극재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뇌피셜이긴 한데요. 최근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나와서 관련주들 막 읊어드리고 했었었는데, 금요일에 이게 뭐 머닉 P&E부터 뭐 힘이 조금씩 빠지더니 윗골이 달고 그쪽 물량이 좀 이쪽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첨가물이죠. 상용화 시켜서 이미 공급 중인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나 급속 충전 인프라를 갖추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첨가물의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제 2차 전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핵심 요소는 주행거리랑 앞서 말씀드린 이 충전 시간이죠. 근데 이게 일단 양극재 쪽에선 에너지 용량 올리기 위해서 니켈의 비중을 올려요. 이걸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극재 쪽에선 이렇게 하이니켈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밤이 이렇게 양극재만 좋아져 버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양극재와 또 음극재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극재 쪽은 특수 첨가물을 첨가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첨가물이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 첨가물만 써버리면 뭐 흑연 팽창이라던가 리튬 감소하면서 배터리 용량도 줄어드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여기 같이 첨가돼서 이걸 보완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 이전에 근본적인 배터리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 이 배터리 효율에 있어서 최근 양극재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음극재 쪽에서도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모멘텀은 예전부터 계속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리거를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당겨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매수세가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뭐 나노 신소재 13.8%, 대주전자 재료 18% 이렇게 신고가를 썼다라고 보는데 맞을 겁니다. 음극재 쪽 그 한솔케미칼도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금요일 장 끝나고 또 하나 그 재료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 LG전자도 그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SK그룹의 자회사랑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딱 하나 떴습니다. 딱 하나 떴던데, 이거 제가 저번 주부터 그 SK가 인수한 시그넷 EV 코넥스에 상장돼 있으니까 보셔야 한다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뉴스에 시그넷 EV라고 뭐 대놓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뉴스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실 알려드렸듯이 시그넷 EV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그넷 EV랑 같이 그 전기차 충전소 설치랑 운영도 지금 맡고 있는 기업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몇 번씩 알려드렸었습니다. 이건 저희 회원분들께 미리 선침해 나간 종목이라서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기도 시그넷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도 미리 좀 스터디 하시라고 이렇게 좀 폭을 좁혀서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역시나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 중에 TCK가 음봉을 꽉 채우면서 이렇게 15% 하락해버려요. 여기가 그 SIC 링, 그러니까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데, 이 SIC 링을 거의 독점하던 회사였습니다. 이 SIC 분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한 80%가량 되는데, 이 특허가 무효화됐고 우려감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게 지난 4월 말이죠. 지난 4월 말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TCK가 뭐 상장된 곳은 아니지만 경쟁사를 상대로 막 특허 소송을 또 냈었었는데, 이 제조공정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가 기각됐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패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4월 말에 거의 2주 동안 이렇게 30% 가량 빠지면서 우려가 커졌었고, 이번에 또 다른 그 소송을 했었는데 이게 SIC 소재 쪽이에요. 소재 특허가 이것도 무효와 2심 판결도 나오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거죠. 이걸 제가 특징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TCK 말고 SIC 링으로 후발주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 뭐 하나머트리얼즈라던가 뭐 KNJ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외인 기관 매수세 뒷받침되면서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6%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 이 특허 무효화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쪽 기업들은 TCK가 무너지면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또 말씀드리자면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가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제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마존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금요일에 좋은 흐름 나왔어요. 아마존이 그 11번가를 통해서 물건 납품을 하는데 이 결제를 KG 모빌리언스가 하게 된다라는 뉴스도 금요일에 또 나왔고요. 이게 좀 갸우뚱한 게 사실 이게 7, 8월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고 저희도 8월 달에 또 관심 종목으로 올려뒀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에 이 11번가 이슈가 그러니까 11번가 피지사 이슈가 아무리 반복이 돼도 이게 반응이 없었었어요. 충분히 갈만한데.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직설적인 뉴스들과 함께 뒷북을 친다라는 게 좀 너무 어거지로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긴 했습니다. 근데 경험상 이렇게 테마적으로 뒷북 치는 종목군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선 추가 상승도 나와요. 다만 모빌리언스가 날려가니까 KG 이니시스, 그러니까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로 이제 KG 이니시스도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 알려졌던 재료였던 만큼 이렇게 이등주가 파생될 때는, 그러니까 이니시스 쪽으로는 따라붙지 마시라. 이것도 짧게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상승이 좀 예측이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투자 전략 넘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생각보다 쇼크로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녹여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주목하던 그 비농업 고용지수가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05만 건이었고, 추세 상승하던 와중에 갑자기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23만 명대가 나와요. 시장 예상치도 74만 건이었으니까 완전히 고용 쇼크가 나온 거죠. 고용이 이렇게 꺾이면 경제 둔화 우려도 불거지고, 그러면 역시 채권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10년물 미국채가 1.3% 수준이었는데 이거 발표되자마자 이제 급락하면서 1.29로 또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다시 반등하더니 이전 수준을 오히려 뛰어넘으면서 1.32%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반등이 안 나왔으면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테이퍼링 시점이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건 채권 시장에선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를 제가 한번 또 뜯어봤어요. 이 각 산업별 고용 지표고요. 왼쪽이 이번 거고 오른쪽은 지난 3개월간 지표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지난 3개월간 고용 회복을 주도했던 산업이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레저 산업 쪽입니다. 리오프닝 쪽이죠. 근데 왼쪽에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리오프닝 쪽 고용 증가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소매 쪽을 빼면은 지금 거의 모든 산업군들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고용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리오프닝 쪽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라는 건 8월에 델타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적 고용 문제보다는 델타 변이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리오프닝 쪽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시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었어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리오프닝 쪽 공략 말씀드렸던 거 저번 주 금요일 돌직구 방송에서 그 유흥 쪽 빼고는 다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IG라고 그 반중 정보동맹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크게 불안정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쪽이라던가 엔터 쪽 수익 실현 관점도 같이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고용 지표도 이렇게 리오프닝 쪽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역시나 오늘 힘들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눌러주면은 유흥 쪽은 천천히 담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아질 거예요. 지금 신규 고용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은 매주 실업률은 꾸준히 이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고용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저번 달 대비 상승하고 있어요. 0.56%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예상치가 0.3%였는데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1년 전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 따져보면은 4.28% 상승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는 이미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는 꺾였죠. 그러면은 긴축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인플레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고용은 또 이렇게 밀리니까 격차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돼요. 이게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킬 겁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는 테이퍼링 시기는 유지되거나 혹은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죠. 한 달, 내년 초라던가 12월 정도로 금리 인상 시기는 반면에 오히려 더 빨라져 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을 생각한다면 경기는 저조한데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즉 중요한 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예측하시는 것보다는요. 시장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 센티멘탈은 훼손되고 동력은 약해져요. 저는 언급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기보다는 그래서 확실한 수익 구간에선 좀 챙기시라 이렇게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급적으로도 저번 달 보면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달보다 4.2% 늘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 는 걸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랑 외인들의 회전율이 각각 3.7%, 2.7% 상승했고 전반적으로는 37.6%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인이랑 기관들도 지금 방망이 짧게 지고 수익 나오면 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물리지 마시라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징 업종을 보시는 것보다 큰 틀에서 단순하게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스터디 공략 한번 해보세요. 저번 주 좋은 흐름 나왔었던 업종들을 보면요. 철강, 건설, 그 서비스, 통신, 그리고 기계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목별로 가려지지만은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단순하게 낙폭과대 업종들의 그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 관점에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종목 대응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지금 초점을 맞추시나요? 네, 8월 그 낙폭과대 종목군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들고 왔습니다. 네,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국내 카메라 1위 모듈 검사 장비 제조업체고요. 이번 2분기 때 매출액이 800억 이상, 890억이 나왔죠. 890억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오면서 피크아웃 우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2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916억이고요. 전분기랑 대비해서도 300억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주하고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도 보통 한 3개월가량 그 리드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이후로도 충분히 실적 개선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모멘텀적으로도 그 현재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동사의 그 액티브 얼라이언 기술이에요. 역시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인데 앞으로는 계속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카메라 역시 트리플이라던가 그 쿼드러플 카메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사의 이 고사양 액티브 얼라이언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크게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 자회사인 그 피런티어가 연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테슬라의 그 ADAS 센싱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량 보조 장치죠. 이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자회사로 큐비콘도 3D 프린팅 시장에서 지금 고성장 중인 상황이고 호실적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런티어랑
큐비어라던가 큐비콘 같은 자회사 모멘텀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서서 제가 특징주 설명드렸지만 애플카 이슈 지속될 거예요. 여기서 애플카의 카메라 모듈은 우리나라 거를 애플카에서 또 믿고 쓸 거고 애플에서 믿고 쓸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으로 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그 자율주행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동사의 그 고사양 액티브 얼라이언 장비 수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회사 피런티아는 이미 뭐 테슬라에 납품 중이고 LG 이노텍은 이미 그 애플의 카메라 협력 업체인데 이 모듈 검사 장비는 동사가 LG 이노텍에 공급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애플의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는 기업으로서 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좀 같이 말씀드리자면 현재가 이하 부분부터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25,000원 같이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현재가 이하, 지금 현재가는 종가 기준 17,950원입니다. 최근에 하락폭을 좀 키우게 되면서 단기 지금 상승 추세가 살짝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하이비전 시스템 눈여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